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숟가락맨으로 유명합니다. 숟가락맨이라고 하는 것은 숟가락만 들고 돌아다니다가 밥그릇을 발견하면 그것이 누구의 밥그릇인지 묻지도 않고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얹는다. 그리고 나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정신없이 밥을 퍼먹는다.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 순식간에 밥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문재인보다 약한 자들은 힘없이 밥상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양보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접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보다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밥상으로 달려드는 문재인을 문 밖으로 걷어차서 내쫓습니다. 당연히 이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인 것이지요. 대기업들은 어떤가? 그들은 문재인 옆에 서 있다가 문재인이 흘린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것이 더럽다거나 혹은 양이 적다거나 하는 것은 논외로 하죠. 결국 어떻게 해서든 먹는다 하는 점에서 기업들은 생명력이 강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이제 문재인 씨가 나타난 지 2년째 돼 가니까 요령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벌써 한참 전부터 그들은 눈치껏 먼저 문재인을 불러서 마치 접대하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퍼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숟가락맨으로 명성을 날리는 문재인의 행적, 그것을 한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기업 현대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수소자동차, 여기에 문재인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숟가락을 남에게 넘겨준 적도 한 번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었죠. 문재인이 거창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잘 안 되는 겁니다. 힘들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숟가락은 문제 있는 숟가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있는 숟가락을 반기문에게 줘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 경우는 어떨까? SK, KT, LG에서 오랫동안 추진한 분야입니다. 물론 여기에 문재인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숟가락을 얹겠다고 하는 것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문재인이 숟가락을 얹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 4월 말 문재인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날 것이다 하는 중앙일보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 4월 19일자 뉴스입니다.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문재인이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꾸준히 육성 의지를 밝힌 분야이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
어디든 가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생각이다. 이 뉴스를 보면 지금이 마치 1960년대, 1970년대 그런 때처럼 보이죠. 이렇게 삼성에 숟가락 얹으러 가겠다는 문재인에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 1월에 문재인에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번 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을 먼저 부르는 그런 목소리인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숟가락 들고 오십시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 소개했던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도 문재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퍼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대기업들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퍼먹는다.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현대가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퍼먹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현대가 같이 먹고 있다. 그것이죠. 문재인과 SK가, 문재인과 KT가, 문재인과 LG가, 문재인과 삼성이 이렇게 같은 밥상에서 밥을 퍼먹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먹느냐? 당연히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일 많이 먹겠죠. 어떻든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해묵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눈에 익은 그런 광경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과거의 답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재인이 하고 있는 문재인과 대기업이 이렇게 끼리끼리 손을 잡고 있는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적폐인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는 설령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 혼자 먹든 저희 팀들이 나눠 먹든 한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다르죠. 한국의 돈을 한국 밖에다 뿌리고 있다. 그런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입니다. 숟가락맨 문재인은 결국 주로 대기업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정책도 대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대기업에게 개목거리를 채워놓고 그 끈을 청와대 정부가 쥐고 있다. 이것이 다르기는 다른 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정경유착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돈을 다 벌어간다 해서 과거에는 대기업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이 좀 바뀌었죠. 대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서로 손을 모아서 함께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소위 민중을 등쳐먹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러한 좌파 정권의 그 통제경제정책, 개목걸이를 잡고 있으니까, 그 끈을 잡고 있으니까 겉보기는 멀쩡해도 실은 통제경제가 맞죠. 그런데 거기에 기업들은 저항을 하지 않는다. 좌파 정권은 기업에게서 저항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정부가 이제 사각틀을 씌우겠다 하는 정책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발표하면 기업은 스스로 제 손으로 그 사각틀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독재자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게 되면 독재자 옆에는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이번에는 대기업과 문재인이 같이 밥을 퍼먹는다고 했는데, 문재인이 삼성에 가는 목적은 그것 이외에, 숟가락을 얻는 것 이외에 조금 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수를 뿌려서 축복을 해주는 일, 자기를 기다리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문재인 씨의 정신상태, 국정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논리적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것이 그가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의 정신상태를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쇼하려고 간다. 태양계가 문재인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믿는 신도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다니고, 또 숟가락을 들고 다녀도 같이 옆에서 좀 주워 먹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대기업들, 그런 최근 뉴스와 관련해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 형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문재인의 꼬뮤니즘, 집단주의라는 의미의 꼬뮤니즘 위에 신성함이 덧칠되고 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 또 겸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늘의 가호나 복을 내리는 기운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8도선 북쪽에서 김일성이 전 인민의 어버이 노릇을 하면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제 21세기에 38도선 이남에서 문재인이 나타나서 문재인의 국민, 그 집단 전체의 살아있는 신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 문재인의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은 정확한 표현은 문재인의 신민이 되겠죠. 이 신민이라는 의미는 문재인 갓, God, 문재인 갓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쉬운 예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일왕은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이 좋아하는 100년 전 그 무렵 일본 제국의 천황, 그것이 살아있는 신의 모델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한없이 망해가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여러분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념을 채택한 그런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건국된 대한민국의 주인은 문재인이나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배자라는 계층이 주인이 아닙니다. 5,100만 전체로서의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서 군림하는 그들, 문재인과 그 일당들, 또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권력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돈과 욕심에 인간성을 먹혀버린 자들이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돈이 있고 스펙이 있고 지위가 있고 경력이 있고 인기가 있어 봤자 그들은 약한 자들이고 패배의식에 찌든 자들이며 피해자로서의 자의식을 지닌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들과 달리 국민주권주의 아래에서 자유를 맛보고 그것을 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지닌 그런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저들 하찮은 세력을 분쇄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다짐처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5,100만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 아래에서 일치 단결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반헌법 세력을 분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